하나 여러분 그 한국 정치의 비극적인 한국 사회의 비극적인 면 하나만 보실래요? 18세가 팔고 17세가 집단 투약 이 말에 10대 1만 10대 1만 명이 마약 중독. 여러분 대한민국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마약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이 더 이상 아닐 수 있다. 이런 얘기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마약 중독자가 늘어가고 있다. 이게 참 이제 국제 물류 있잖아요. 국제 물류 해외 직송 택배 이런 것들이 여러분 해외 직송 택배량이 이게 히로뽕 뭐 펜타닐 별의별 게 다. 그러니까 SNS 메신저하고 비밀 채팅 앱 이런 거를 통해서 그래서 거기다가 요새 이제 그놈의 미친놈들이 말이죠. 요새 메타버스에서 아저씨들이 메타버스 들어가서 초딩들한테 성추행과 그런 것들을 하는 아저씨들이 그렇게 많다며. 야, 이제 뉴스 보도를 보면서 내가 절레절레 하는 건데. 응?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런 거예요. 헤로인, 몰핀, 뭐 히로뽕, 펜타닐 그리고 있잖아요. 저는 요새 저 스스로도 이제 말을 할 때, 대한민국에 희망을 만들어야겠다. 희망을 만들어야지 자꾸 이제 절망적인 상황이다, 상황이다. 그래서 무기력증, 사회 전체가 무기력증에 빠지면 마약하고 도박이 엄청나게. 근데 문제는 말이죠, 여러분. 마약하고 도박은요, 이미 도박 그 자체, 엔드, 코인, 이런 거로요. 그리고 이 코인이 마약이 퍼지는데 엄청난 지대한 공헌을 한 겁니다. 왜? 결제 수단이니까. 수사망을 피해갈 수 있는 결제 수단이 돼서요, 여러분. 이 코인이 마약 확산에 또 중추적인 역할인 거죠. 계좌이체를 하는 건 여러분,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이렇게 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건 전부 다 여러분 이게 점조직으로 만들어서 이게 점조직으로 여러분 소매상을 운영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거는 이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를 중간 도매상이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해서 그러니까 이게 중간 도매상 하면서 그리고 소매상을 또 이렇게 SNS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 불법 도박 네트워크 이게 그 N번방 네트워크로도 또 연결이 되고 이렇게 마약 네트워크로도 연결이 되고 아주 나라가 지랄이야 지랄. 여기서 우리 이웃 나라 또 어떤 나라 얘기하면 또 음모론이다 모두 지랄할 거니까 됐어. 이게 그냥 아니 나는 간단하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일본에 마약이 졸라게 확산됐었을 때 그 마약 공급처가 어디였어요? 씨발 아이 부끄럽다. 우리나라였잖아. 우리가 일본보다 가난한 우리나라가 일본에다가 여러분 우리나라가 마약을 그렇게 왕창 공급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동포 조직이잖아요. 우리 제일 동포들. 일본에서 구박받고 그 일본의 어둠의 세계에 가서 매춘, 도박, 빠찌 일본의 야쿠자가 여러분 제일 동포가 엄청난 세력이라는 거 다 알잖아. 일본에서 매춘업하고
마약 공급하고 또 불법 도박하다가 이제 나중에 빠친코 운영하고 이런 거 제일동포들이 정말 빠친코 여러분 운영 많이 하잖아요. 왜? 일본의 개토니까. 제가 이거 누누이 얘기하지만 중세의 개토 어차피 지옥가 돈 불린 예수님과 이 기독교가 태동하던 그 아우구스투스의 그 시기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때는 여러분 상업이 엄청나게 발달하는 팍스 로마나의 시기라고. 아우구스투스가 AD 0년 그 시기가 예수님 치아가 아우구스투스가 빌라도를 임명한 게 다 빌라도를 총독으로 임명한 것도 전부 다 아우구스투스 아닙니까? 뭐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다 뭐다는 다 둘째 뭐 그런 논쟁을 하고 싶은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이 그리스도교가 기독교가 태동을 한 게 그 시기인데 그 시기에 뭐냐 공동체를 파괴하고 뭐 하는 거에서 사채 금융 뭐 이런 그러니까 팍스 로마나 시대에 엄청나게 상업이 진흥되면서 사회가 양극화됐다고. 그 사회가 양극화되는 시기에 나온 종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자 받는 건 지옥 간다 이런 거 다 써놓고 기독교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자 받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는 원래 지옥 갈 유대인 니네들이 내 돈 불려와라고 귀족들이 돈은 불리고 싶어. 근데 직접 하면 지옥 가고 직접 가서 걸리면 종교 재판에 돼서 모든 걸 다 해를 있어. 그러니까 파면당할 수 있어. 그러니까 유대인한테 쿠션처럼 이던 불려와. 그리고 유대인이 너 이거 돈 쌩 까면 우리 기사가 가가지고 네 목 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제가 요새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있어. 그럼 그 개토에서 이렇게 자라난 거잖아요. 이 금융업이라는 것도 유대인이라는 게 금융 네트워크로 세상을 유대인들이 뭐 지배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때도 기본적으로 개토에서 그들이 그렇게 성장한 거고. 우리나라 제일 동포들도 일본 사람들이 존나게 무시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개토에서 그리고 부산에 그 마야광 누구예요? 마야광 그 아저씨 이름 있잖아요. 한국에 에스코바르 있잖아. 그 아저씨 이름 누구야? 콜롬비아에서 그냥 에스코바르가 그냥 미국에다 마약 팔고 마이애미로 해서 마약 파는 거고, 그리고 그때 그래서 에스코바르가 여러분 GM보다 돈을 더 벌었다는 거 아니야? 제너럴 모터스보다. 그 당시 세계에서 매출액 1위 기업이었던 건데 주가총액 1위가 아니라 매출액 1위 기업이 제너럴 모터스였는데 80년대 그때 에스코바르가 GM보다 돈을 더 벌었다는 거거든요. 씨발. 콜롬비아의 제너럴 모터스보다 더 큰 마약 기업이 있었던 거야. 그게 이제 그 도시 이름에서 무슨 카르텔이야? 무슨 텐 그런 건데. 응? 네. 네. 송광호? 아, 나도 생각이 안 나. 맞아. 마야광이랑 영화도 있었고, 송강호가 연기했었던 그분 뭐 실존 인물이잖아요. 송강호, 아무튼, 송강호가 연기했었던 그 인물이요. 부산하고, 부산의 본거지를 메르텐 카르텔처럼, 메르텐이었나? 그게 무슨 거예요? 뭐지? 에스코바르 카르텔 이름이 뭐지? 메데인 카르텔처럼 부산 카르텔이 있었던 거라고. 이두삼인가요? 그분이? 그러니까 부산 카르텔이 제일동포 네트워크를 타고 그걸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있잖아요. 그때 제일동포들 자금이 일본에서 수사기관이나 기타 등등을 피해서 이제 그 한국하고 일본을 왔다 갔다 하는 어선 밑에다가 그 검은 돈이 이쪽 제일동포 자금이 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설립된 은행도 있어. 그 은행이 뭐라고 나는 얘기를 안 하겠어. 그 은행에서 또 나를 명예훼손으로 걸 수가 있잖아요. 이게 그렇게 되는 얘기거든. 부산 마야강 카르텔이 일본에다가 하고 제일동포라고 읽고 야쿠자 보스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분들의 자금이 일본에만 있다간 좆될 수 있으니까 그거를 니네 그 부산 카르텔이 이 돈 좀 세탁해서 해라 하고 해서 그들이 그 일본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 성실하게 본 제일동포 사업가들이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제일동포 무슨 성실한 사업가들이야. 메데인 카르텔 같은 부산 카르텔이라는 얘기 우리나라는 내숭 떠내고 이런 얘기를 잘 못하지. 영수이나 감사해. 이게 여러분 이게 세상에 있잖아요. 자꾸 나보고 음모론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이런 개토
슬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적 담론이 없는데 야 이게 답답한 겁니다. 역사에 있어서 이건 기본인데 응? 기본인데요. 그래가지고 여기 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그 은행과 관련돼서 있잖아요. 그 은행의 은행장이 그 아버지가 그 은행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모르는 아들들이 있었어. 그래서 그 제일동포의 아들들의 그런 지분은 자기가 혹 하려고 했었던 그런 은행장도 있고, 뭐, 그 은행 어디라고 얘기 안 하는데, 여러분 그 은행 둘러싸고요. 대한민국 정치에 있잖아요. 정치에서 노무현 정권과 뭐,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여러분 이 정치 게이트가요. 야 근데 대한민국에서 이런 거 기사 안 쓰지. 기사 안 쓰고 공론화도 안 되는데 여러분 그 은행을 둘러싼 이 얘기인 자체도 기반적으로 마약 연결이 되어 있는 그 스토리라고. 대한민국이 존나게 부산항에서 일본에다 마약을 우리나라가 일본 마약을 만들어서 공개해서 우리도 레드인 카르텔처럼 부산 카르텔이 일본에다 마약 팔아먹었다는 건 우리가 취시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영화화도 되고 알려졌죠. 그래서 그 아저씨가 내가 제일 대한민국에서 돈 많아 막 이런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공론화가 안 돼 있지만 콜롬비아 메데인 카르텔처럼 우리도 그랬었다고.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이 부자 나라가 됐죠. 지금 대한민국이 부자 나라가 됐으면 역으로 생각해봐요. 가난한 나라 콜롬비아에서 미국에 마약을 파는 카르텔이 있었고,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에서 일본에 마약을 파는 카르텔이 있었으면 지금 부자 나라 대한민국에 마약을 파는, 그리고 자기 동포 조직을 돌리고 있는 나라가 어디겠어. 이게 왜 음모론이야. 이게 왜 음모론이에요. 가난하고 대한민국 새끼들은 우리한테 이 새끼들아 이거 먹어, 우리한테 애정이라고, 우리가 일본 놈들이라고 일본 사람들 마약 뻑뻑하는 거 보고 저 새끼들한테 마약 파는 거에 대해서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가 없지 라는, 한국 놈들한테 마약 팔면서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가 없지 라고 하는 그런 새끼들이 옆에 상업조직들이 있을 거 아니야. 더 아주 그냥 공론화된 역사로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영국 새끼들 중국한테 마약 오지게 팔아먹었잖아. 무역 적자나네? 영국이 여러분 어떻게, 왜 영국이 딱 중국하고 무역을 했어, 개방을 하고 해서 무역하자 하고 했더니 조공 무역하자고 뭐 역같은 조건이지만 아무튼 중국이 그 당시 세계 시장에서 여러분 중국이 최대 시장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국제화폐가 중국이 최대 시장이었기 때문에 국제화폐가 은이었다고. 중국의 공식 화폐가 은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전 세계 기축 통화를 결정하는 건 상품이 가장 많은 최대 시장. 그거라고. 영국이 여러분 인구 조만한 땅덩이에 인구도 그때 존만한데 영국 대비 중국이 얼마나 시장이 커요. 그래서 거기다가 진출하려고 영국이 개 지랄하면서 물건 팔고 아유 황자지 이러고 있는데 몇 명 중국 사람들한테 팔 게 없는데 중국 사람들이 영국 제품 이거 면직물 아니 그냥 우리 씨발 이거 이렇게 해도 돼. 니들 우리 홍차 우리 차 많이 마신다. 야, 니네 지금 뭐 씨발 실론 이게 어디서 이런 좆꾸린 거 가지고 씨발 플랜테이션. 야, 우리나라 차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면 도자기 본 차이나에서 뭐 어쩌고 뭐 니네 뭐 도자기 야 대가당 면직물을 팔아 먹을 수가 있어. 뭐 본 차이나한테 차이나를 팔아 먹을 수가 있어. 아무것도 안 팔리거든. 근데 씨발 영국 그 귀족들은 실크 엄마 이게 뭐야? 막 하면서 실크 섹시하잖아. 뭔 얘기야? 아무튼 실크 딱 가지고 막 거기서 실크가 실크 스카프 이런 거 완전히 다 눈 뒤집히니까 무역 적자가 펑펑 나네. 아 이거 어떡하지? 야 인도
근데 너 있잖아, 양귀비 존나게 심어라. 에? 너희가 마약을 왕창 생산해. 이거 어디다 파시게요? 중고. 여러분, 우리나라한테 공식적으로 무역 적자 존나게 많이 나면서 씨발 저 새끼들 반도체 사오는 거 열받아. 반도체 우리가 소부장 독립할 거야. 반도체 우리 스스로 만들겠어. 그리고 야 씨발 가능하면 마약 같은 거 많이 팔아가지고 무역 수저 공식적으로 무역적 수지 말고 뒷구녕으로 좀 어떻게 좀 돈 흐르는 방향을 뭐 비트코인하고 이런 거 좀 이용해서 마약도 팔고 하는 거라는 추론을 하는 것도 문제야? 인류 역사가 그렇게 흘러왔는데 무역 적자 나면 마약 팔아지 지키고 가난한 나라에서 마약 사기 이런 역사가 영국도 그지랄 우리도 그랬었고 콜롬비아도 그러고 그런 역사가 다 있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마약이 이렇게 확산되는데 그냥 우리 사회의 문제일 뿐 외부 세력의 인풋은 없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버닝썬 같은 사건도 왜 덮였겠냐고. 응? 여기서 나라는 그 나라가 나 어느 나라라고 계속 안 하고 그 나라가 거기에 MD라고 하는 애까지 해서 우리나라 고위급 자재들 누가 마약하고 있고 누가 어디서 뭐하고 그 기타 등등 성범죄는 누가 저질렀고 그런 명단을 다 확보해가는 나라가 있잖아. 우리나라 한가닥 한다는 집안 애새끼들 미국 유학생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힌트 중에 하나인데 대한민국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온 다음에 미국으로 유학 간 애들은요 여러분 마약하는 빈도가 이건 제가 한번 주변에 물어봤는데 공개적으로 한번 누군가 연구를 하거나 국가기관에서 연구를 해보세요. 제가 제 주변에 탐문을 하고 야 그 새끼 마약해 안 해? 라고 했더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 간 애와 중고등학교를 거기서 외롭게 지낸 애하고 부모가 돈으로 떡칠을 하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면서 좋은 학교가 원티어 학교 뭐 1.5티어 학교 2티어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스카이 서성한 중경외시 이렇게 하잖아요. 1티어 2티어 3티어 이런 식으로 해서 서울 10대 대학 뭐 이런 식으로 용어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뭐 홍모예요. 뭐 건홍동 뭐 이러더니 홍건동, 건홍동 막 이러면서 여러분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하듯이 미국 대학들 1티어 1티어 국가 1티어 대학 1.5티어 2티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 야 뉴욕대가 어떻게 1티어야 아이비리어 리그도 아니고 칼텍도 아니고 뉴욕대는 1.5티어지 막 이런 대화를 하면서 압박을 줬던 그 애들 사립고등학교 나와서 고등학교를 여기서 안 하고 사립고등학교 나와서 미국 유학한 애들 그런 고위직 자녀들의 어느 정도로 마약이 퍼졌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라고. 그리고 그 애들이 한국 들어왔을 때 버닝썬이라는 데서 거기를 어떤 천국으로 여기서 한번 걸리지도 않는다며. 대한민국이 여러분 그렇게 마약 소도 마약 범죄를 저질러도 걸리지 않는 소도가 있었고 버닝썬이라는 주가 조작을 해도 주가 조작은 부잣집 아드님들이 하는 거니까 그거는 또 잡지 않는 소도가 있었다고. 대한민국 상류층이 정말 병신 같은 짓을 한 게 마약 소도와 주가 조작 소도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 개꼬라지가 나지. 주가 조작 여러분 제가 했죠. 이 파락군 학교들의 동창들이 모여서 투자 조합 만들어서 주가 조작한 게 한두 건이 아니야. 휘땡고, 서땡고, 경땡고, 중땡고, 응? 그리고 이것도 되게 웃긴 건데 투자 조합 만들 때 이상하게 고등학교 동문회를 중심으로 투자 조합을 만든다니까. 상땡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동네 친구들 누구 어떤 땡고 애들이 돼 있어서 이 고등학교와 이 고등학교의 맺기들이 연합해서 야 이거는 뭐 굵기가 크다. 그래서 강남 8학군 그들의 그거에 지방 애들이 이렇게 끼어들은 게 대한민국 투자조합의 기본 성격이에요. 40대들. 그러니까는 65년생 이후 65년생부터 지금 저 75년생이죠. 65년생부터 75년생 그리고 70년대 후반 가면 70년대 후반을 가면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면서 이제 그 8학군 중심 투자조합 이렇게 뭉쳐 있는데 지방에서 올라온 부산에서 자기가 뭐 민정수석인가 뭔가 됐다고 깝치던 새끼 하나가 끼어든 그게 이제 뭐 있어 그런 게 씨발 아유 그 병신 새끼 그 부산 새끼 그거 그 족비리 새끼 그 병신 새끼 그 8학군들 투자조합에 끼어가지고 나도 씨발 한 푼 주면 이거 하면은 뭐 어쩌고저쩌고 한 그런 병신 새끼 부산 새끼 하나 있어. 그 새끼 아유. 그렇게 그냥 학교마다 다 있다고 보면 돼요. 학교마다 다 있어요. 지금 충격적인 뉴스 하나를 얘기할게요. 제가 오전에는 이걸 안 달았는데 오늘 오전 5시에 7월 1일 오전 5시에 중앙일보에서 올라왔었던 뉴스입니다. 텔레그램 마약왕은 고3이었다. 어른들을 부려 밀수하고 밀매했다. 어른들이요 여러분. 고3이 대장이었어요. 마약 밀매 조직을 잡고 났더니 고3이 대장이었어. 와우. 제가요 여러분 누누이 얘기했죠. 열받았니? 동갑 아니에요. 열받았니?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어떤 구도인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 불법 토토 관련돼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그거를 감을 잡은 건요 여러분 어떤 거였냐면 제가 학원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학원 때려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어우 세월이 너무 빠르다. 근데 그때 아주 그냥 이렇게 그런 놈이 하나 있었어요. 말 더럽게 안 들어 처먹는데 아무튼 저하고 사이는 안 좋지는 않아요. 공부를 더럽게 안 한 거지. 그런데 아무튼 그런 놈이 하나 있었는데 그 놈이 4천만 원을 벌었다는 거야. 4천만 원을 벌었다는 건데 그 4천만 원을 뭐 해서 토토로 해서 더 벌었다는 거예요. 토토를 잘 맞추나 했더니 그리고 이제 걔 친구들하고 이렇게 했더니 이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토토 영업망이 있네. 야 기가 막힌 거죠. 토토 영업망이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학원을 하던 시절에 제 지갑이 원장실에 있던 지갑이 없어진 거예요. 지갑이 없어졌는데 그런데 어떤 애가 제 지갑을 찾아온 거죠. 찾아왔는데 거기서 신용카드나 이런 건 다 그대로 있는데 제 신분증만 없어진 거예요. 제 신분증만. 그래서 그 신분증을 가지고 이 새끼들이 담배를 몰래 사 먹으려고 하려고 내 신분증을 가지고 갔구나. 요즘 애들이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요게 어떻게 되는 이제 비즈니스인가, 이 스포츠 토토하고 요런 거에 대해서 요 놈들이 하는 행태를 그때부터 좀 잘 봤어요. 근데 그때 놀라웠던 게 하나는 대포 통장을 중고등학생들한테 지워주는 거예요. 이 양아치 새끼들이, 이 깡패 새끼들, 이 불법 도박을 하는 애들이 그거를 여러분 따면은 돈을 받고 이르면 돈을 쏜고 돈을 따면 받아야 되잖아요. 이 돈 받을 대포 통장을 애들한테 지워주네? 그러니까 중고딩 일진들이 대포 통장이 뭔지를 알아가는 거야. 황당하죠, 여러분? 애들이 대포 통장을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제일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 얘네들이 SNS에 강하잖아요. SNS에 강한데 SNS는 뭐가 특징이다, 여러분? 익명성이 특징이죠. 텔레그램방, 그래서 N번방 텔레그램방 얘기했는데 제가 N번방 텔레그램방이 문제가 아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N번방 텔레그램방은 여러분 손석기를 날라가게 했던 그 N번방 텔레그램방은요 그거란 말이에요. 그 음란물이 유통되는 경로였다. 그래서 그 불꽃 박지원도 그 음란물 유통되는 텔레그램방을 잠입해서 취재하고 이런 걸로 그런 기자, 그게 무슨 기자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활동가라고 해줘야 되나요? 박지원이 음란물 텔레그램방 N번방 추적단 불꽃에 불이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지금 민주당 비대위원장까지 한 거잖아요.
근데 그 텔레그램 방에 여러분 그 진짜 뭐가 있었냐면 랜덤 치팅을 이용해서 또래 포주라는 게 있었어요. 또래 포주. 이거는 여러분 그냥 제가 통밥으로 갈긴 게 아니라 제가 취재한 거야. 내가 학원에서 가르쳤던 애들, 그리고 그거에서 유흥업소 쪽으로 간 애들, 취재를 통해서 안 거라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그래서 야, 너 용돈 벌이 할래 하고 중학생 여자애들, 중학교, 고등학교 여자애들이요. 그리고 그걸 빡세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왜? 20살 때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나서 자기는 장사하고 가게 차린다고, 나 가게 차릴 돈 만들어줘 그러고 또래포주는 거의 남자애들입니다. 남자애한테 가서 랜덤 채팅방에서 남자들 물어다가 몸을 파는 거야. 중고딩들이. 난 그렇게 하는 그 얘기를 듣고, 내가 학원에서 가르쳤던 애들의 한 달이 걸쳐서 걔네들의 친구고 뭐 이렇다는 애들이 그러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는 멘탈이 부서지는 줄 알았어. 그래서 서울 외곽 지역에 남양주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지나 했더니 웬걸. 나중에 그래서 이제 그 담임 선생하는 그 제 친구들이나 학교 선생을 하는 친구들한테도 물어봤더니 니네 동네만 그러겠냐? 그러는 거예요. 내가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애들이 랜덤 채팅방하고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면서 그래놓고서 이거 그만해야겠다 그러면서 돈 많은 아저씨들, 자기네들의 단골을 있잖아요. 돈 많은 아저씨를 마지막에 자기네들이 이거 손 털면서 후려치는 거예요. 그게 일명 몸도야. 성매매하는 현장을 사진을 찍은 다음에 아저씨 이거 저희한테 1억 주세요. 그리고 손을 털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저는 가끔 가다가 그래요. 뭐 촉법소년 연령 하향하는 거, 이런 거에서 반대하는 분들 보면 요즘 세상 어떻게 가는지 택도 없이 모른다. 자, 보세요. 어둠의 개토 비즈니스의 3대 비즈니스는요, 여러분. 섹스, 마약, 도박입니다. 섹스, 마약, 도박이 여러분 어둠의 비즈니스인데 이거 같이 돈을 쉽게 많이 버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SNS를 타고 제가 그러잖아요. 핸드폰에 개토가 생겼다. 핸드폰에 슬럼이 생겼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감을 못 잡는다. 그리고 거기서 조성되고 있는 어마어마한 불법 자금들에 대해서 그게 한국 정치까지 흔들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 정치인들도, 한국 시민사회도, 한국 언론들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너무 감을 못 잡는다. 내가 막 이런 얘기를 했다가 어떤 경찰분이 와가지고 나한테 맞다, 당신 얘기가 나도 이런 일을 했다. 경찰한테까지 제보를 받았어. 그런데 아니 경찰이 있었는데 왜 그래요? 그러니까요. 이건데 왜 이런 게 공론화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경찰이 얘기하더라. 기자들도 이거 취재해 갔는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야 씨발 이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길래 경찰이 나한테 내가 한 얘기들을 경찰이 듣고 와서 저도 이런 걸 수사를 했는데 왜 얘기를 해주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있어야 하는데 공론화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를 경찰까지 나한테 하냐. 도대체 이게 세상에 뭔 좋았으냐. 그리고 문재인 정부 이것들은 뭐 어떤 미친놈들이야 이러고 가다가 이제 추적을 하다가 이제 성남 깡패 얘기 나오고 광주 깡패 나오고 뭐 이러면서 야 내가 괴물 집단을 내가 지지를 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여야 없이 지랄들이라 뭐가 뭔지는 알긴 하나?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제 여기서 보세요. 대포통장과 비밀 네트워크로요. 여러분 성매매, 도박, 마약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가장 큰 건 도박입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요. 성매매는 주로 남성이 하죠. 남성이 섹스를 한번 하고 그 다음 성매매를 하는 거에서 텀이 길어요.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비싸면 7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와, 그것도 등급을 매긴대요. 등급을 매겨서 20만원에서 70만원 정도 사이에 등급이 있고, 여성 등급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성매매하면 그 다음 성매매까지 텀이 있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 마약은 이번 투약을 하고 다음 투약까지 텀이 있습니다. 도박은요, 이 텀이 짧아요. 그래서 매출액이 가장 압도적으로 큰 게 도박이고,
그 다음이 마약이고 그 다음이 성매매인 거예요. 성매매는 여성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학교에서 지 친구들을 구하고요. 지 친구들 네트워크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마약은 구하기 쉽지 않죠. 그리고 이 도박은 온라인으로 검색해서 구하기가 쉽죠. 비교적. 그 온라인에서 커뮤니티 이렇게 돌아다니면 별의별 도박 사이트 다 있단 말이에요. 그 도박 사이트 해가지고 도박하고 성매매가 이 어둠의 비즈니스 대포 통장과 그 네트워크 그러니까 텔레그램 방을 이용해서 하는 이 두 개가 이렇게 활성화가 돼 있으면 당연히 마약도 어느 순간 구하는 네트워크, 얘네들한테 마약을 던져주는 구하는 네트워크만 생기면 청소년 애들이 이 네트워크에 이 온라인에 특화되어 있는 2세대, 10대 세대들이 마약 유통을 하는 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제가 통밥을 갈겼었죠. 제가 마약 조직은 취재해 본 적이 없거든요. 이거 애들 이 구조면은 애들이 하겠다 했는데 애들이 여러분 얘들이 대장을 하고 있었어. 어른들이 이 고3짜리 머리가 돌아가는 게 팍팍팍팍 돌아가고 대포 통장 어떻게 만들고 연락은 어떻게 하고 비밀은 어떻게 하고 이거를 점조직으로 이렇게 위아래로 야 얘네들 주사파야 씨발 오 주사파 소련 혁명 조직 만들듯이 여러분 점조직으로 연락처 1대1 연락 서로 연락하면은 여러분도 지들끼리 영업하고 해먹을 수 있으니까 자기를 정점으로 해서 서로를 모르게 이 모든 정보와 구매처에 마약 구하는 선, 마약 판매처 이거에 대해서 자기가 헤게모니를 잡는 네트워크 선을 만들어서 지배하던 대가리를 잡았더니 그게 고3이었어. 도박은 그냥 사이트가 필요하죠. 해외 사이트가 필요해서 그게 제일 도박이 돈도 크고 프로그래머도 필요해. 그 프로그래머 살인사건이 파타의 살인사건 아닙니까? 소비에트식 조직관리. 전혀 이거요. 이게 지금 나라가 미친 거야. 그래서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 등 경찰이 불법 마약 유통 혐의로 텔레그램 마약방을 수사했고 충격적인 사례가 나왔는데 현재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 총책으로 대장으로 검거가 된 거예요. 저는 이거 그냥 제가 바지 사장이라고 보지 않아요. 요즘 애들 똑똑해서 이 바닥에서 이 비즈니스를 하는 데는 어른보다 애들이 훨씬 더 똑똑해. 이게 상황이 이 판이 이렇게 돼 있다고 나라가 이렇게 돼 있다고 제가 이거 그래서 저희 독자분 한 분하고 해서 이거 잠입 취재 한번 하자고 그랬어요. 잠입 취재인데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는 줄 아세요? 잠입 취재인데 그래서 이게 그거다 랜덤 채팅방이라는 거다. 그래서 랜덤 채팅방이라는 데서 딱 해서 해고 그러니까 사진 보내라 그래서 보냈는데 자기가 아는 멀쩡한 집안에 자기가 아는 여성의 딸이 나온 거예요. 이 실화임. 제가 독자 중에서 저랑 같이 활동하시고 이런 거 사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추적하실 분 해가지고 몇몇 분들하고 이렇게 유재일과 친구들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젊은 친구들하고는 커뮤니티 같은 거 소식 같은 거 이렇게 막 하고 나이 드신 분들하고 했는데 그 분의 아는 지인 여자분의 딸이 띡 하고 나온 거야. 거기 있는 거야 동네에서. 그래서 그분한테 네 딸 관리 잘해라 이상한 짓 하고 절대로 그럴 일 없다고 펄쩍펄쩍거려서 의절이 났지. 여기 구독자분들 저랑 활동하셨던 분이 친구 지인의 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이게 세상에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거라고. 이 온라인 개토가 대한민국이 무방비 상태인 거지. 아휴 답답해라.